본 강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 수출보험 종목 보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 번째, 보상 절차 안내입니다. 수입자가 파산했다고요? 지난주에도 선적했는데? 무슨 문제 있으세요? 글쎄, 폴란드 바이오 앞으로 지난달 물품들을 선적했는데 대금 지급 기일이 되도록 결제가 안 돼서 알아봤더니 바이어가 파산했다지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계약이 신규 바이어 계약건이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 수출보험에 가입했었어요. 지금처럼 수입자가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된 경우에 수출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당장 전화해서 보험금 보상 절차를 문의하도록 하죠. 이렇게 거래 위험 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무역보험공사의 단기 수출보험에 가입한 회사라면 공사 앞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무역보험에서 보상이란 무엇일까요? 보상이란 보험 계약이 성립된 무역거래에서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사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사고 통지를 받고 사고 원인 조사 및 약관 위반 여부 심사 후 지급보험 금액을 산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보상 과정은 우선 보험 계약자가 공사 측에 사고 발생을 통지하면 공사는 해외지사, 코트라 등 협력기관을 통해 사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 계약자는 공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공사는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보상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수입자 앞 채권 추심을 합니다. 이때 보험 계약자도 채권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한편 보상 심사를 통해 공사가 보험금 청구권을 면책 처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보험 계약자는 면책 처분에 불복하여 공사를 상대로 이의 신청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상 절차를 단계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사고 통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수출기업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국외보상, 신청 서류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이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공사 사이버 영업점을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사고 접수를 하면 공사는 해당 사고건의 보험관계 성립 여부, 보험료 연체 여부 등을 조회합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수입자를 불량 등록하고 동일 수입자 및 대표자를 조회하여 이 기업들도 불량 등록, 즉 R급을 부여합니다. 특히 보험 계약자는 사고 통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요. 만기일 이전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 수입자 기업 회생, 파산 신청, 비상 위험 등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에 사고 통지해야 합니다. 반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고 발생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고 발생 통지를 하지 않으면 지급 보험금의 1.5%를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국외보상 사고 통지 다음 단계는 사고 조사입니다. 사고 통지 접수 후 공사는 해외지사, 코트라 무역관, 추심기관, 대사관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험 사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사고 조사 항목은 수출대금 미결제 사유, 상사 분쟁의 발생 여부 및 타당성, 이면 계약 존재 여부, 수출 화물 현황, 수입자 영업 현황 및 재정 상태, 향후 수출대금 결제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조사 기간은 사고 발생 통지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클레임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사 기간은 통상 소요 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보험금 청구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사고 통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사 앞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시기는 사고 발생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비상위험, 수입자 지급 불능 및 지급 거절의 사유로 사고 통지한 경우에는 결제기일 이후, 즉 사고건의 만기일 이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인수거절, 인수불능으로 사고 통지된 경우엔 사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에 대금 지급 지체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제 기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가능 시기는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사고 통지일에 1개월 또는 2개월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더불어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금 청구 가능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경과하면 보상이 불가하므로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험금 청구가 완료되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상 담당자는 보험 계약자와 계약 성립 여부, 보험 부보 적격 대상 여부,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면책 조항 해당 여부, 보험 계약자의 채무 면제 여부, 보험 계약자의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손실 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보상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상 심사가 완료되면 보험금 지급, 채권 회수 절차가 이어지는데요. 보험금은 통상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되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보상 비율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상 심사 서류 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기한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통화는 수출 통화 또는 원화이며 원화 지급 시 환율은 지급일 당일 환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 공사에 채권 양도 증서, 환어음, 수입자 채무 인정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서류들은 공사가 수입자 앞 채권 회수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니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또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6개월마다 채권 회수 이행 상황을 공사에 서면 통지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 계약자가 이후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경우에는 공사의 회수금으로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공사가 보상 심사 후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해당 건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처분은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무역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공사는 보험 계약자 앞에 면책 예정 통보를 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면책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보험 계약자는 면책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공사는 이의 신청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무역거래, 상사중재, 금융 분야 등 외부 인원을 포함한 협의회에서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의결하여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험 계약자 앞으로 통보합니다. 만약 보험 계약자가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 보상 관련 주요 약관 조항 중 면책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무역보험 가입 전후 해당 종목의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특히 면책 사항 관련 약관을 위반한 경우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주요 면책 사항과 관련된 약관을 살펴볼까요? 면책 사항과 관련된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실을 본지사 거래에서 신용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 연속 수출,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대상 거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험 계약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손실 방지 경감 의무, 지시에 따를 의무, 통지 의무 등을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면책 사례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 수출 관련 면책 사례입니다. 단기 수출 보험을 이용하는 A사는 미국 수입자인 B사와 거래를 하는 수출 기업입니다. 수입자 B사는 만기가 되어도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A사는 B사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결제를 미루는 B사에 항의하지 못한 채 추가 선적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B사의 결제가 지연되자 결국 A사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에 A사는 무역보험공사에 사고 발생 통지 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무역보험공사는 연속 수출을 사유로 일부 수출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사유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속 수출이란 이전 수출건이 만기일로부터 30일 경과 시점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수출한 건을 의미합니다. 부보된 수출건 중 A사가 보상받지 못한 건은 2번인 경우였는데요. 면책 사유는 1번 수출건 결제 만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연속 수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번 수출건은 1번의 수출건이 결제된 이후 선적하였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A사는 약관상 면책사항인 연속 수출에 해당하는 2번 선적건에 대하여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면책 사례는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입니다. 보험증권상 기입된 수입자와 물건을 선적한 수입자가 다른 경우 역시 면책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보험증권상 수입자와 동일한 수입자로 간주할 수 없는 다른 수입자 앞으로 수출을 이행한 경우 약관상 보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 미국 수입자인 토리키암과 캐나다 수입자인 빅터키암을 상대로 수출하는 한국의 대한기업이 있습니다. 대한기업은 미국의 토리키암을 수출 상대방으로 하여 무역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수출은 캐나다 수입자 빅터키암 앞으로 이행했습니다. 실제로 대한기업은 미국의 토리키암 및 캐나다 빅터키암 두 곳 모두와 거래를 해왔으며 캐나다 빅터키암과의 거래 물량에 대해 미국의 토리키암이 물량 조절을 요청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캐나다 수입자 빅터키암과의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 토리키암이 캐나다 수입자 빅터키암과의 대표자명이 유사한 점, 미국 수입자 토리키암이 캐나다 수입자 빅터키암에 수출 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사고 발생 후 미국 수입자 토리키암이 캐나다 수입자 빅터키암의 미결제 금액을 포함해 채무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캐나다 빅터키암이 보험에 가입한 미국 토리키암과 동일한 업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입자 신용조사 결과 미국 기업과 캐나다 기업을 동일 회사로 간주할 근거가 없었으므로 공사는 보험관계 미성립건으로 판단하여 면책 처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출거래 실무상 동일 수입자로 간주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라도 공사의 단기 수출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수입자별로 보험 한도를 신청하고 수출 통지 등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고 발생 통지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과 사례입니다. 공사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 계약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그 손실 사유에 따라 결제 기일로부터 1개월 또는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사이버 영업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고 발생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사고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공사가 다른 수출자와 해당 수입자 간의 추가 수출 거래에 대하여 인수를 하게 된 경우 사고 발생 통지 지연건에 대하여 지급보험금의 1.5%를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 개요를 보겠습니다. 수출기업 A사는 스페인 수입자 Y사와 수출 거래를 하던 중 과거 수출한 건의 수출대금 20만 달러의 결제 만기가 17년 4월 1일에 도래하였으나 수입자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공사 앞으로 사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수입자의 결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수입자가 계속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결국 사고 통지 기한인 5월 1일에서 5개월이 지난 17년 10월 1일에 공사 앞 사고 발생 통지를 합니다. 한편 국내 수출기업 B사는 사고 통지 지연 기간 중 스페인의 Y사 앞 1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선적하고 무역보험에 부보했는데요. 만약 A사가 정상적으로 사고 발생 통지를 하였다면 공사는 Y사를 불량 기업으로 등록하고 B사는 Y사와의 거래를 무역보험에 부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A사의 다른 약관상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공사는 사고 발생 통지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3,000달러를 차감하여 19만 7,000달러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제 충당 관련 면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제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 금액이 어느 채무의 변제를 위해 제공된 것인지 정하는 기준인데요.
무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자와 수입자 간 수개의 채무가 경합하는 경우, 변제금이 수개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충당의 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당 지정이 있더라도 공사와 수출자 간에는 최초 결제기일 도래순으로 충당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수출입자의 임의 충당에 따른 보험 사고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출자 A 기업은 수출자 B 기업과 10만 5천 달러를 수출하면서 7만 5천 달러는 무역보험의 부보, 3만 달러는 자체 신용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수입자가 파산하며 수출 대금의 일부인 4만 5천 달러가 미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회수된 6만 달러를 만기일이 제일 늦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출건부터 충당하였으나 공사는 결제금액 6만 달러를 최초 만기 도래순으로 변제 충당하여 수출자 앞으로 사고금액 4만 5천 달러 중 부보된 사고금액 1만 5천 달러를 보상합니다. 이렇게 변제 충당 시 당사자 간의 합의, 채무자 및 채권자의 지정, 법정 충당순으로 충당할 것을 규정하는 민법과 달리 무역보험에서는 약관의 변제 충당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수입자의 일부 변제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에 들지 아니한 채무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충당 지정권을 이용한 보험사고 역선택 방지를 위함이니 사전에 관련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무역보험의 보상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국외보상 강의에서 꼭 기억해야 할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면책 사유 중 연속 수출과 변제 충당은 보험 계약 후 해당 약관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고 통지 기한은 만기일 이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만기일 미결제 시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사고 발생 통지가 지연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은 공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손실 방지, 경감 및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선적 서류 또는 수출 물품을 임의로 인도하거나 처분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잊지 마세요.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소멸시효 경과 시 보상이 불가합니다. 또 수입자 영업 현황이 악화되는 경우 수입자는 부당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경우에 대비하여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등 수출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보험 계약자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고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고 발생 초기부터 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수출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조치는 자칫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상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체크해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공사 홈페이지 자료와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보상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무역거래의 위험을 나누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의 미래를 함께합니다.